자, 5강입니다. 자, 11D 6배속 교정 운동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대기방 입장을 해 계시면 3일 동안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을 해드리고 참석만 하셔도요 400만원 유료 강의를 무료로 제공받게 되실 겁니다. 자, 이어서 자 우리는 4강에서 필라테스와 트레이너가 다각화를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내가 표면적으로 몸을 바꾸는 그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 사이클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깨달아야만 내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 필라테스 강사나 트레이너나 그리고 나는 그냥 뭐 운동 전문가나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게 어떤 건지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필라테스와 트레이닝을 구분할 줄 아시나요? 그리고 트레이닝과 운동을 구분할 줄 아시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저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했을 때 저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저는 트레이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시정지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써보거나 말로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트레이닝과 운동을 구분을 하셔야겠죠. 트레이닝과 운동의 차이가 뭘까요? 트레이닝을 하는 거랑 그냥 운동을 시키는 거랑 차이가 뭘까요? 자, 이게 다릅니다. 목표가 있냐 없냐의 여부예요. 자, 운동을 하는 것도 그냥 난 등산을 가겠어. 이것도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트레이닝은 그런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1시간 내에 뭐 15km의 저 정상을 찍고 내려오겠어. 뭐 이런 구체적으로 시간당 내가 얼마만큼의 수행력을 하는지 그런 디테일한 목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디테일한 목표를 얘기할까요? 그렇게 시간 대비 어떤 효율을 냈는지를 만들어 놔야지 내가 주차별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실제로 향상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에 관한 연구는요 전부 다 처음에는 파일럿 테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내가 그냥 이런 운동을 뭐 2주간 진행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사람이 근력이 증가가 됐더라, 아니면 뭐 유연성이 증가가 됐더라, 뭐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죠. 근데 그 2주라는 걸로는 신뢰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로서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16주, 20주, 최소 8주까지 그 시간을 늘려야만 트레이닝으로서의 어떤 그런 근거나 가치를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만큼의 어떤 양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을 내가 하고 있느냐,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느냐, 그게 트레이닝과 운동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 등산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게 좋아졌거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트레이닝은 명확해요. 나는 그냥 내가 지금 이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야. 근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야. 맞죠? 뭐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서야. 이런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운동은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난 그냥 운동을 하러 갑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목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트레이닝과 필라테스는 또 뭐가 다를까요? 트레이닝은요, 뭐 몇 주간 훈련을 해가지고 실제로 내 몸의 생리적 기전이 변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4주 운동했더니 내 몸에 있는 근섬유의 두께가 두꺼워졌다든지, 모세혈관의 수가 뭐 늘어났다든지, 뭐 미토콘드리아가 개수가 늘어났다든지, 뭐 그런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트레이닝은요, 그런 주차별의 어떤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 저랑 한 4주 운동하고 나니까 몸이 좋아지던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4주 운동에서 좋아진 분도 계시겠죠. 근데 10분에서 좋아진 분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1분 운동에서 좋아진 분도 있지 않나요? 실제로 1회만으로 몸이 변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트레이닝이냐고요. 이거는 한 번 10분밖에 안 했는데, 제가 실제로 고객님이 왔을 때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거예요. 맨날 그래요. 나이가 많고 막 이런 분들이 오시면 하고,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뭐 잠깐 한다고 이게 변화가 될까, 이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반문하는 게, 지금 저랑 운동한 지 10분 되셨어요. 10분 했는데 지금 아까 안 되던 동작이 갑자기 되시네요. 왜 될까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가? 이걸 물어보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랑 해야 되구나. 이건 뭐예요? 트레이닝으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감각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객이 그걸 인식한 순간 몸이 변하는 게 필라테스의 목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컨트롤이라고 부른다고요. 컨트롤. 맞죠? 이거는 뒤에 전문성 파트 가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컨트롤을 하는 게 필라테스고 컨트롤 하는 그 자체는 트레이닝과는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트레이닝에 고요수용 감각 고요수용 감각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긴 한데 밸런스 트레이닝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감각을 훈련시키고 이런 어떤 트레이닝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필라테스는 그런 트레이닝 요소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근비대와 근지구력과 나의 파워 능력과 이걸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워를 발달시키려면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나요?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파워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파워의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거나 F는 MA 아시죠? 파워는 쉽게 말해서 더 무겁게 훈련을 하나 더 빠르게 훈련을 하거나 이걸 통해서 파워의 요소가 향상이 돼요. 파워는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낼 수 있는 그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짧은 시간에 내서 짧은 시간 낼 수 있는 그 힘의 효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힘의 효율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내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고중량을 드는 거 막 15회, 20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거나 근비대를 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파워는요, 그냥 가장 빠르게 두세 번 빠르게 뛰는 거예요. 혹은 중량을 굉장히 낮춰서 그냥 내 몸을 가지고 스피드 내는 훈련을 하는 거. 그게 트레이닝에서 파워 훈련을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라테스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필라테스에도 막 중량을 들기 위해서 스프링을 막 다 꽂아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나요? 그 스프링 다 꽂아봤자 트레이닝 할 때 그냥 스쿼트 그냥 50kg 하는 것도 못 이겨요. 맞죠? 스프링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스프링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내 몸을 조절하게끔 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조절에 포커스를 두는 게 필라테스고 단순히 그 운동만으로 파워에서 말하는 그 속도나 그 중량 훈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라테스에서 가지는 파워의 의미는 뭐죠? 그걸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필라테스에서는 그냥 감각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점프를 할 때 제자리에서 뛰어서 제자리에 착지하는 거. 그게 조절 능력이에요. 감각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어떻게 되죠? 몸의 어떤 효율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 몸이 나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했을 뿐인데 파워가 올라간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격투기 선수가 이전에 필라테스를 하러 왔는데 몸도 좋아요. 힘도 세고 저보다 힘이 이분이 없겠습니까? 몸도 좋은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못 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럼 이 사람한테 뭘 하냐? 리포머에서 그냥 푸더크를 하거나 버티는 홀딩하는 훈련을 시켜요. 이분에게 부족한 어떤 그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냥 조절시켰을 뿐인데 어깨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엄청 가볍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죠? 제가 어떤 고중량 훈련이나 요소 속도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변했을까? 감각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게 필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절의 어떤 방식입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필라테스와 트레이닝 운동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필라테스 어떤 요소고 트레이닝이 어떤 요소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필라테스 강사고 트레이너지만 도대체 뭘 했는지 때까지 되돌아보십시오. 도대체 고객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트레이너인데 필라테스로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했을 수도 있고 트레이너이면서 단순한 운동만 시켰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기별로 어떤 움직임이 변하거나 근비대가 향상됐거나 그런 것들 측정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객이 오면 그냥 단순히 운동만 시키고 끝나면서 오늘 운동 잘했다. 대충 얼버무리면서 많이 좋아졌다. 단순히 인바디 측정만 해서 몸무게가 줄었다. 그런 요소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냥 운동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하고 필라테스 강사인데 계속해서 특정 근육에 집착을 하고 이 운동은요 삼두근 발달시키는 거고 이 근육은요 대퇴사두와 복직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이에요 라고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접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필라테스라면 뭔가 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트레이닝처럼 시키고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면 몰랐다. 내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뭔가 적개심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의문이 든다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내용이 지금 뭔가 불명확한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남겨놓으시면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할 때 이 내용을 반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강부터는 조금 더 실제로 전문성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6배속 교정운동 마스터 클래스 대기방 입장하지 못하고 계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 박영재였습니다.